안녕하세요. 양리학 교실 김승환 교수입니다. 본 강의 동영상은 위장관 질환 약물에 대한 강의로 두 개의 영상 파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카중의 베이직 앤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14판을 기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카중 교과서의 챕터 62 위장관 질환 치료 약물 파트는 이와 같이 11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비중이 매우 낮은 아래 네 가지는 제외하고 위에 세 가지, 즉 프로키네릭 에이전트, 락사티브, IBS 약물은 장운동 질환 팀 티칭 수업에서 설명할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 종류의 약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애시드 펩틱 디지즈 치료 약물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애시드 펩틱 디지즈 치료 약물입니다. 먼저 애시드 펩틱 디지즈란 가스트로에소파지얼 리플럭스 디지즈, GERD, 펩티걸스 디지즈, POD, 스트레스성 점막 손상, 이 세 가지로 대별되는 위산 관련 소화기 질환을 말합니다. 이들 질환에서 관찰되는 점막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로전 또는 얼서라고 부르는데, 이 점막 손상은 손상을 일으키는 어그레시브 팩터들이 점막을 보호하는 디펜시브 팩터 들보다 우세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어그레시브 팩터에는 애시드, 펩신, 바일 등이 있고, 디펜시브 팩터에는 뮤커스, 바이카보네이트, 프로스타글란딘, 블러드 플로우, 리스티튜션, 복원, 리제너레이션, 재생 등의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애시드 펩틱 디지즈 치료 약물로 어그레시브 팩터를 억제하고 디펜시브 팩터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시드 펩틱 디지즈 치료 약물은 인트로게스트릭 애시디티를 감소시키는 약물, 뮤코살 프로텍티브 에이전트, H 파일로리 제거 약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인 인트로게스트릭 애시디티 감소 약물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티애시드, 제산제, H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H2RA 또는 H2 블라커라고 부르고요.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PPI, 포타슘 컴피터티브 애시드 블라커, PCA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내 산도를 낮추는 약물의 첫 번째로 설명할 이 엔티애시드, 제산제는 화학적으로 약 염기로서 위산과 반응하여 염과 물을 형성함으로써 위내 산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기본 기전이고, 더불어 점막의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간헐적인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처방 없이 OTC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제산제의 구체적 약물 예로서 먼저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NaHCO3를 소개하겠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 소다가 바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이고, 알카셀저라고 하는 발포정 제산제의 주성분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이는 위산과 반응하여 CO2와 NaCl을 생성하고, 이때 생긴 CO2 가스로 인해 위팽창과 트림을 유발합니다. 고용량 복용하거나 신장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복용 시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산제 두 번째 약물로 칼슘 카보네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텀스, 오스칼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보다 위산과 좀 더 천천히 반응하며 반응 결과 CO2와 CaCl2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와 마찬가지로 트림과 메타볼 알칼로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산제로 사용되는 약물에는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위산과 반응하여 물과 함께 MgCl2, AlCl3를 생성합니다. CO2 생성이 없기 때문에 트림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특징적인 사실은 흡수되지 않은 마그네슘 솔트는 오스모틱 다이어리아를 일으키고 알루미늄 솔트는 변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성분은 복합제로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함께 투여되고 있습니다. 제산제 약물 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제산제 성분을 포함하여 위산 중화의 효과를 가지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중요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식후 음식물이 위에 도달했을 때 위액과 음식물이 골고루 잘 섞인 균등한 혼합물의 상태가 아니고 실제 위 내용물 위에 한 2cm 두께의 위산층이 형성이 되고 이 위산층이 식후 90분 정도 유지되어 위산 역류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산층을 애시드 파킷이라고 부릅니다. 게비스콘이란 이 약물은 NaHCO3와 함께 알지닉 애시드, 알긴산을 포함하고 있는 약물로서 타액과 섞여서 매우 점도가 높은 용액을 만들어 방금 설명한 애시드 포켓 위에 레프트라고 하는 층을 형성하여 위산 역류의 미케니컬 베리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TC로서 26%의 높은 앱솔루트 베네핏을 보이는 합번 치료 약물입니다. 안티애시드에 이어서 위내 산도를 낮추는 두 번째 약물 그룹으로 H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 H2RA, H2 블라커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들 약물은 위산 분비 경로 중 하나인 파라크라인 패스웨이를 억제합니다. 즉 ECL셀, 엔테로크로마핀 라이크 셀에서 나온 히스타민이 파라크라인 경로로 위퍼라이어틀 셀, 벽세포의 H2 리셉터를 자극함으로써 위산을 분비하는 것을 H2 리셉터에 대해서 히스타민과 경쟁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네 가지 약물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이 약물은 교과서에 항상 언급되는 약물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동영상 레포트에서 종종 등장하는 라프티딘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는 2세대 H2RA로서 한국과 일본, 인도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H2 리셉터 블라커, H2 블라커의 기본적인 작용 기전은 방금 설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H2 블라커는 H2 리셉터에 상당히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H1, H3 리셉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히 야간에 발생하는 위산 분비는 히스타민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H2 블라커가 야간 위산 분비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하는 위산 분비는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가스트린과 아세틸콜린 등도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H2RA의 식후 위산 분비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평범한 음식 섭취 습관을 가진 사람의 위내 산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대조군 그룹의 위내 산도 변화이고요. 이에 비해 이 파란색은 H2 블라커를 복용한 경우인데 식후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식후에 야간 위산 분비에는 상당히 효과가 큼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뒤에 설명하게 될 PPI의 경우는 24시간 동안 녹색인데 거의 완벽한 산분비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H2RA는 임상 현장에서 GERD, 하번, peptic ulcer disease, non-ulcer dyspepsia, stress-related gastritis로 인한 출혈 예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임상 용도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PPI가 H2RA보다 더 효과적인 위산 분비 억제 약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PPI 복용 중에도 야간 위산 분비, Nocturnal Gastric Acid Breakthrough, NAB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취침 전에 H2RA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H2RA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시메티딘의 부작용이 종종 언급되는데 남성의 경우에 여성형 유방과 발기부전, 여성의 경우에는 유즘 누출증 등이 있습니다. H2RA의 드럭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모티딘을 제외한 시메티딘, 라니티딘, 니자티딘 모두 특히 여성에게서 에탄올의 퍼스트 패스 메타볼리즘을 억제합니다. 특별히 시메티딘은 약물 대사 요소 CYP1A2, 2C9, 2D6, 3A4를 억제함으로써 병용 투여된 다른 약물 대사도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위산 분비의 모든 경로가 공통적으로 경유할 수밖에 없는 최종 단계인 프로톤 펌프. 이 프로톤 펌프를 억제함으로써 위내 산도를 낮춰주는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PPI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종류의 PPI의 일반명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PPI의 PK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PPI는 양리 활성이 없는 이넥티브 프로드러그 형태로 투여됩니다. 이때 PPI의 제형은 애시드 리지스턴트, 즉 위산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알칼리성인 장에서만 용해되는 엔트리코티드, 장용 코팅된 제형으로 투여됩니다. 따라서 복용한 PPA는 위를 통과하여 장에서만 용해되어 흡수되고 리피드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위벽세포의 애시드파이드 컴파트먼트, 즉 벽세포의 캐널리큘러스로 확산됩니다. 이 퍼라이어트 셀 캐널리큘러스의 산성 조건에서 프로드러그인 PPI는 빠르게 프로토네이션 되고 이때 핸더슨 헛셀박 트래핑 원리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 된 폼이 그렇지 않은 폼보다 1000배 이상 벽세포의 캐널리큘러스에 농축됩니다. 이후 1년의 반응을 거쳐서 리액티브 사이오필릭 설페나마이드 캐다이온 형태로
전환되고 이 액티브 드러그가 H 플러스, K 플러스 ATPase 프로톤 펌프와 반응하여 코벌런 다이설파이드 링키지를 형성함으로써 프로톤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 시킵니다. 즉, 위산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설명한 PPI의 PK와 작용 기전을 PPI 중 하나인 오메프라졸의 구조를 보면서 큰 흐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드러그로 투여된 오메프라졸이 벽세포, 세관, 캐널리큘러스의 루멘에서 프로토네이션이 증폭되고 이후 세 단계의 반응을 거쳐 설페나마이드 형태로 액티베이션 되면 이 형태의 약물은 H 플러스, K 플러스 ATPase 프로톤 펌프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리액티브 인터미디어트로서 프로톤 펌프와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여 불활성화 시킵니다. 이 그림에서는 PPI 이전에 설명한 H2 블라커가 히스타민의 파라크라인 방식으로 벽세포의 H2 리셉터를 억제하는 경로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도 PPI의 작용 과정을 장용피정, 엔트리 코팅된 장용피정의 특징부터 포함해서 한 번 더 큰 흐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인액티브 폼으로 애시드 리지스턴트 엔트리 코팅된 PPI를 복용하면 위는 안전하게 통과하고 이 위를 통과한 다음부터 코팅층이 이 노란색 코팅층이 점차 얇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장에서 용해되어 흡수되고 혈류를 통해 위 벽세포까지 도달하게 되면 캐널리큘러스에서 액티브 폼으로 전환되어 프로톤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PPI의 작용 규정과 더불어 PPI의 PK 측면에서 알아두어야 할 특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PPI의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음식물에 의해서 약 50%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식전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톤 펌프가 액티브하게 되는 아침 식사 이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PPI의 반감기는 1시간 반 정도인데 약효는 24시간까지 지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PPI가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여 프로톤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톤 펌프 분자가 새로 만들어지기까지 최소 18시간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PPI는 반감기는 짧고 작용 부위 주위에서 농축되고 활성화되며 지속 시간은 길기 때문에 PK 측면에서 이상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PPI 설명하는 첫 슬라이드에서도 언급했듯이 PPI는 위산 분비의 최종 공통 경로인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기 때문에 공복 시 위산 분비와 식후 위산 분비를 모두 억제할 수 있습니다. PPI의 임상적 용도는 GERD, 펩티거스 디지즈, POD, non-ulcer dyspepsia, 스트레스 관련 점막 출혈 예방 등에 사용됩니다. PPI는 매우 안전한 약물이며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설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칼슘,
레벨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그리고 위내 산도 저하로 인한 감염 증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내 산도를 떨어뜨리는 약물 네 번째 분류로 PCAB을 설명합니다. PCAB은 포타슘 컴피티티브 애시드 블라커의 약자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약물로는 레바프라잔, 리나프라잔, 소라프라잔, 보노프라잔, 테고프라잔, 팩수프라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톤 펌프, 즉 H 플러스 K 플러스 ATPage의 K 플러스 포타슘 결합 부위에 포타슘이 칼륨 이온이 접근하는 것을 약물이 공간적으로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경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프로톤의 교환 과정을 가역적으로 저해하는 새로운 산분비 억제제입니다. PPI에 비해서 산분비 억제 효과 발현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PI와 PCAB의 차이점을 통해 PCAB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면 PPI는 프로드러그 형태로 투여되어 애시드 컨디션에서 프로토네이션 이후 액티베이션 과정, 즉 액티브 폼으로의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환된 액티브 폼만이 프로톤 펌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PCAB은 투여 형태 자체가 활성이 있어서 바로 프로톤 펌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빠른 약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용 과정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보면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PPI는 이 과정이 비가역적이고 PCAB은 가역적입니다. 리버서블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PPI는 프로톤 펌프에 결합하면 이 반응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롭게 합성되는 프로톤 펌프에는 작용할 수 없는 반면에 PCAB은 가역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톤 펌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야간 산분비 증상의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PCAB 제제에는 레바프라잔, 보노프라잔, 테고프라잔, 팩스프라잔이 있으며 이 중 보노, 테고, 팩스프라잔만이 시장이 굉장히 큰 위식도 역류 질환, 거드, 치료제로서 용법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애시드 펩틱 디지즈 치료에 사용되는 점막보호제, 뮤코살 프로텍티브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크랄페이트, 프로스타글란드 애날로그, 비스무스 컴파운드의 세 가지 약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개별 약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산과 펩신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산과 위의 칩셀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소화 요소인 펩신으로부터 위 12지장 점막을 보호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뮤커스 점액과 상피세포 간 타입 정션이 있어서 위산과 펩신의 백 디퓨전을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상피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바이카보네이트 HCO3로 인한 위산 중화로 점액층의 pH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기전이 있고, 세 번째로 위 점막 상피 세포를 지나는 혈류로부터 공급되는 바이카보네이트와 뉴트리언트로 인한 보호 효과가 있고, 글랜드 넥셀로부터 세포가 이동해서 이로우전은 바로바로 빨리 메꾸어주는 메꾸어 주어서 손상된 상피세포를 빨리 복구해주는 복원 기전, restitution 기전이 있고, 첫 번째로 위점막 세포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점액 및 바이카보네이트 분비 자극 효과, 그리고 혈류 증가 효과,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위 점막의 디펜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점막 보호제 첫 번째, 수크랄페이트입니다. 수크랄페이트는 설페이트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와 컴플렉스를 이룬 수크로스의 염으로서 물 또는 애시딕 컨디션 솔루션에서 높은 점도를 가지는 페이스트를 형성하여 위 궤양이나 미라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6시간 정도까지 그 부위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전을 설명한다면 수크랄페이트는 수크로스 설페이트와 알루미늄 솔트로 분해가 되고, 이때 생성된 수크로스 설페이트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궤양이나 미란 기저 부위에 양전하를 띤 단백질에 결합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점막 손상을 막는 피지컬 배리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 수크로스 설페이트는 점막 프로스타글란딘과 바이카보네이트 분비 촉진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크랄페이트는 약물의 물리적 성질상 적어도 식사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 시에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다. 위점막 보호제 두 번째로 프로스타글란딘 애널로그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장관 점막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주로 이제 PGE와 PGF 계열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약물로 사용되는 미소프로스톨은 PGE1의 메칠 애널로그로서 30분 이하의 시럼 해프라이프를 가집니다. 미소프로스톨의 주된 작용 기전은 벽세포의 프로스타글란딘 리셉터에 결합해서 히스타민 스티뮬레이티드 사이클 AMP 프로덕션을 감소시킴으로써 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와, 앞선 점막 보호 기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점막과 바이카보네이트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모두 가집니다. 기타 액션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점막 보호제로 비스무스 컴파운드를 설명합니다.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 비스무스 서브시트레이트 포타슘 같은 약물이 이에 해당하는데,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의 pK를 간단히 언급하면, 이는 위에서 신속하게 비스무스와 살리실레이트로 분해가 되어서 비스무스는 위에서 작용하고 대부분 변으로 배출되며, 살리실레이트는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대부분 요로 배출이 됩니다.
작용 기전은 비스무스 자체는 수크랄페이트와 마찬가지로 위궤양, 미란 부위를 코팅함으로써 위산과 펩신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할 뿐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 뮤커스, 바이카보네이트 분비 촉진 효과를 가짐으로써 점막 보호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점막 보호 효능과 별개의 다른 효능을 추가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주요 맥락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니 혼동하지는 말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스무스는 엔테로텍신, 엔테로톡신에 결합할 수 있고 직접적인 엔티마이크로비얼 이펙트도 가지기 때문에 트래블러스 다이어리아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가지고 또한 살리실레이트도 장에서 프로스타글란딘과 클로라이드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어함으로써 설사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비스무스 컴파운드는 지금 강의의 주된 맥락인 디스펩시아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래의 급성 설사, 트러블러스 다이어리아, H. 파일로리 인펙션 등에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H. 파일로리 제거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사실은 펩틱 얼서의 90% 이상이 H. 파일로리 감염 또는 엔세이드 사용으로 인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간단하겠지만 H. 파일로리 감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 파일로리 감염 치료의 기본은 싱글 에이전 트리트먼트는 효과가 없고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합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약물을 14일 동안 처방하거나 네 가지 약물을 14일 또는 10일 동안 처방하는 예를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잘 보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위장관 질환 치료 약물 중 에스페프틱 디지즈 치료 약물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